안녕하세요. 송산땅 부자 부자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전원주택 부지 매매 시에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런 문의를 주시면서 한 지역 내 부동산들을 다니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땅을 찾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물론 가격도 중요하고 입지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지만 아무리 경치 좋고 싼 땅을 탔다 하더라도 만약 허가의 차질이 생긴다면 큰 낭패겠죠. 그래서 주택부지 매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내용은 허가 조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축비를 제외한 비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매입한 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배수로 조건이 충족돼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건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매입 전에 확인해 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도로를 살펴볼까요? 지적도상에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반듯하게 양갈래 도로에 닿는 땅이 있습니다. 계획관리라서 용도도 좋고요. 토임이기 때문에 허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절감이 되는 부지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주택 부지로서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위성으로도 한번 볼까요? 좀 전에 지적상으로는 길이 있었는데 이렇게 위성으로 보니까 실제 현황은 아마도 맹지인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땅을 매입을 하셨다면 허가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진입 확보를 위해서 좀 비용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땅이 되겠죠. 물론 지적도만 보고 집 지을 땅을 매입하실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요. 이렇게 비도시 지역인 농촌 마을은요. 지적도상 도로와 일치하지 않는 땅들이 많고요. 또 반면에 지적도상 길이 없는 맹지인데 실제 현황은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매입을 하실 때는 공부상 서류 확인은 물론 하시고요. 현장에 반드시 가셔가지고 도로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우선 중요하겠습니다. 주택들이 모여있는 한 마을의 모습입니다. 빨간색 도로가 지적도상 도로고요. 파란색 부분이 현황 도로를 나타낸 표시입니다. 좀 불일치하는 면들이 많죠. 한 필지를 클릭해 보면은 제법 많은 면적이 현황 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른 필지들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일부 면적들이 이렇게 옛날부터 마을길로 이용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매입할 땅이 이 현황 도로에 접해 있는 농지라면은 허가를 받을 때 이 현황 도로의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지 건축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중 하나의 항목을 보면은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이렇게 지자체 관계자들에 의해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 2번 항목을 보시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화성시의 건축조례 33조 도로의 지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죠.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두 가지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시마다 조례는 다르기 때문에 토지 소재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화성시에서 정한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지정하는 도로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항목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국공유지일 경우에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2번은 해당 통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나 신고로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입니다. 이 조항이 현황 도로의 사유지가 포함되는 조항이 되겠네요. 실제 현장을 가보면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인 현황 도로는요. 이렇게 개인 소유인 경우가 많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에서 포장된 도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데 반해서 화성시는 조례 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마을도로를 통한 허가는 거의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도 조례를 염두에 두시고 이 도로를 통해서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비도시 면소재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도로폭이 4m 미만으로 완화 적용을 받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이렇게 막힌 도로에 접한 토지를 매입하셔서 건축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 도로 소유권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도로 길이에 따라서도 요구하는 도로폭도 달라지기 때문에 매입 전에 도로 관계를 꼭 확인하고 매듭지시고 매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농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서 도로는 물론 하수 같은 기반 시설의 정비가 잘 되어지진 않기 때문에 토지 매입 시에 도로와 더불어서 개인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토지마다 갖고 있는 배수로의 유형은 각기 다른데요. 이렇게 땅 인근에 지적상 국어가 있으면서 실제로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지적상에는 없지만 현황상 국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이라면 큰 문제 없이 연결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것이라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는 큰 비용이 들 수도 있고요.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배수로가 연결이 되다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끊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배수로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는 등 배수로의 유형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임장 시 확인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배수로가 없는 땅이라면 매수를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땅을 예를 들어서 배수로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땅은 1000평에 가까운 땅인데요.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구조나 형태 위주로 전원주택 부지 정도를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입로 부분이 좀 길다란 땅이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개인 소유지만 마을 상수도가 묻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마을 도로이고요. 매물과 이렇게 닿아 있기 때문에 진입로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도로는 이렇게 해결이 되었고 배수로가 있는지 찾아봐야 알죠. 바로 이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묻어놓은 하천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배수로까지 이렇게 돌려서 연결하면 될 듯한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결 구간이 길다 보니까 공사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물의 성질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배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이 땅은 배수로가 묻힐 것보다 지대가 다소 낮기 때문에 배수 흐름을 맞추려면 땅의 성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부담이 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앞당 지주에게 배수로 연결에 대한 사용 승낙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그에 따른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입 전에 살펴본 상황이라면 매입을 하지 않으면 간단한 문제지만 매입 후라면 여러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땅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매입 시 알아야 할 허가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토지가 위치한 소재지 내에 몇 군데 토목설계 사무소 정하셔서 전문가랑 상담하시고 확인하시는 거 권유드리겠고요. 오늘 긴 내용이었는데 시청 감사드립니다. 멋진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